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 옆으로 누운 자동차 운송선 골든 레이어에 갇혔던 4명의 한국인 선원 구조에 참여한 구조업체 대표가 선원들이 지옥 같은 조건에서 생존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구조업체 디파이언트 마린의 팀 페리스 대표는 4명의 선원이 칠흑 같은 어둠과 오븐처럼 뜨거운 온도에서 깊은 물 위로 튀어나온 파이프와 배관이 있는 지옥 같은 조건에서 살아남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페리스 대표는 한국 선원들이 온도가 섭씨 65.5도에 달하는 선박의 엔진실에서 거의 녹초가 돼가고 있었다며 구조대원들도 더위를 이기기 위해 얼음을 주머니에 채워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장 벅찬 구조 작업은 마지막 선원을 구하는 작업으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 다이아몬드가 박힌 장비를 사용해야 했다며 일생일대의 구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이끌어온 마인이 어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마인은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행사에서 오늘은 마인이 은퇴하는 날이 아니라 제도화된 승계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해준 알리바바와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에서는 오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오후, 남부지방은 밤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전남에 10에서 50mm, 강원 영서와 충북, 경상도 제주도는 5에서 3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내외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2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의 강장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토벽돌, 친환경, 수질정화, 건축외장재 분야 전문기업 세라코, 광주 전남 유일의 점토벽돌 제조회사 세라코, 창조와 혁신을 선도하는 명문기업 세라코가 건축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나주 061-331-9000번 세라코.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방음판 전문 제조기업 가스코. 전 임직원이 장인정신과 사명감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 가스코가 해내겠습니다. 화순 061-370-2056. 태양광 설계, 시공 전기안전 관리까지 한전의 에너지스타 기업 에코전력.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대규모 태양광 단지 수주 계약,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에코전력. 앞선 기술로 내일의 태양광을 만듭니다.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코전력.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아건설. 낭만 항구 목포를 즐기는 색다른 체험, 목포 해상 케이블카. 눈앞에 다도해가 펼쳐지는 황홀한 해상 파노라마. 유달산과 고화도를 잇는 3.2km. 40분간의 짜릿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지금 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동현입니다. 요즘 의혹이란 단어가 넘쳐납니다. 입학 의혹, 또 투자 의혹 등등 끊임없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언론에서 앞서서 이런 의혹들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의혹은 궁금증을 부풀리고 나아가서 또 다른 의혹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내야 한 언론들이 이런 의혹을 퍼나르기식으로 전달하는 건 사회 갈등만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념 갈등, 세대 갈등, 그리고 이 계층 갈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갈등이 그 어느 사회보다 더 많이 존재합니다.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이런 갈등을 심화시켜 왔는데요.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혹은 해소해야지 되는 부분이지 확대만 하는 방식으로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도 그 부분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는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오늘은 남부지방에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지역은 10에서 50mm이고요. 광주 지역은 오후에 5에서 9mm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광주는 30도, 목포 28도, 서울과 대전이 29도를 보이겠고 어제와 비슷하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차츰 날이 개면서 추석 당일에는 전국이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97%입니다. 주풍대로 교직원 공제회합 사거리에서 광천 사거리 방향에 중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크레인 동원해서 공사 중이고요. 상무대로 서창교차로에서 상무역 방향, 가장자리 차로에서 차량 이동하면서 청소 작업 중입니다. 지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암로에 교통량 많은 편입니다. 아리랑 고개에서 월곡시장 방향 밀려 지나고 있고요. 월곡시장에서 흑석사거리 방향으로도 정체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전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김두식 아나운서가 골라온 뉴스로 오늘 황동현의 시선 집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두식 아나운서 첫 번째로 어떤 뉴스 골라오셨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순간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로를 잃었다는 기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자신들을 직접 지휘하는 장관이 된 만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결과에 검찰의 명운이 달렸다는 이야기인데요.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을 때만 해도 임명을 장담하는 전망은 많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전례가 없어서 검찰 안팎에서는 적절한 시점에 정리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상황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대통령이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검찰이 그런 행위를 밝혀내지 못하면 정치 개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도 된다는 분석을 내놨고요. 네. 법조계의 한 관계자도 조 장관과 직결된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이 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며 검찰 개혁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바로 검찰이 국회에 패스트트랙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경찰 패싱으로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았죠.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인 여야 109명의 국회의원을 제대로 수사하면 조 장관 수사로 인한 비난을 잠재우는 것은 물론 검찰이 정치권의 정화자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오늘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된 전국 기사로 첫 번째 뉴스의 문을 열었고요. 네. 두 번째로 골라온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어제 오전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미국발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해안에서 현대 글로비스 소속 7만 톤급 자동차 운반선이 뒤집어진 건데요. 그 안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선원 4명이 4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언론 모두 기적의 드라마였다며 환호했습니다. 전체 승선원은 24명이었는데 20명은 먼저 구조가 되고 나머지 4명, 남아있던 4명이 최종 구조가 된 거죠? 맞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2시 사고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3시에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한국인 6명, 필리핀인 13명, 미국인 1명 등 총 20명을 바로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선체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선내 진입이 어려워지자 미국 구조대가 배 안에 남아있던 한국인 선원 4명을 그대로 두고 철수를 해서 네. 다들 의아해하고 또 이대로 끝인가 했는데요. 날이 밝자 아침부터 헬리콥터, 구조대, 장비들이 총동원돼서 불과 4시간여 만에 실종자 전원 구조에 성공한 겁니다. 효율적인 구조작전을 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해안경비대 측은 화재로 인해 수색이 어려워지자 모든 구조 작업을 일시에 멈추고 민간에서 특수장비를 빌려오고 또 뉴욕에서 유독가스 대처팀을 불러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게 아니라 구조대와 실종자의 안전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 계획을 짜고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시에 한꺼번에 투입한 겁니다. 시작은 신중했고 과정은 신속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좀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원인은 나왔나요? 아직입니다. 마주오던 일본 선적의 대형 화물선을 피하려고 급하게 방향을 돌리다가 사고가 났다. 또 평형수의 문제였다. 도선사의 실수였다 등 여러 추정들 속에서 미국 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해안경비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국민이 전원 구조돼 감사하다는 서한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관련 기사입니다. 일본의 환경장관이 어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장이 안정성과 과학성 측면에서 괜찮다고 말했다며 부정적 소문으로 인한 어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외에 열심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일본 정부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내부적으로는 방류를 이미 결정했다라고 봐야 할까요?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환경장관 개인의 의견이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결정은 이미 끝났고 방류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천여 개의 탱크에 방사능 오염수 115만 톤이 저장돼 있는데요. 지금도 하루 170톤씩 오염수가 생겨나서 2022년에는 탱크가 꽉 차게 된다고 합니다. 방류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가장 피해를 빨리 입게 될 우리 정부는 현재 국제사회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고요. 또 외교부는 어제 일본 측에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비장애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장벽들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시선으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불편하거나 또 시정돼야 할 곳이 어디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아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추석 연휴 동안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그 대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고 싶을 때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그런 권리 또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권은 많이 불편한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 교통약자 통행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이 외출 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이동편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인 보도가 38.6%로 가장 높았고요. 네.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보면 월 평균 1회 이상 타 지역으로 외출하는 비율이 비장애인의 경우는 36%였지만 장애인은 13%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대안도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규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법령들의 세부 기준들이 모두 제각기라 혼란을 겪는 실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어떻게 법령들의 기준이 다른지 자세한 내용 이진욱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 기술 지원센터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세부 설치 기준이 약간 좀 상이한데요. 그 도로에 대한 턱낮춤 구간에 대한 그 기준이 그 건축물은 2cm 이하로 되어 있고요. 그 도로 부분은 1cm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선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그 공무원분들이나 그 현장에서 설치하시는 그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준들이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또 많이 혼선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교통약자법 또 장애인 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준들이 좀 굉장히 각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약자법과 장애인 편의법이 어떤 거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제도적으로 좀 보면요.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도 다르지만 설치와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도 다르고요. 소관부처도 다릅니다. 현재 교통약자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네. 설치와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이지만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설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공원과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소관부처 그리고 대상도 다르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의 규격이 다르다. 이 세부 기준들이 통일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규정에 대한 전문가들과 또 장애인들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과 전문가들은요. 법령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현실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교통약자법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의 권고를 지시한 바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진욱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그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법이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교통약자에 대한 생활환경을 좀 편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따르는 사항이고요. 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이 상이하다 보니까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 건축물 관련된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좀 따라야 된다. 그렇게 현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고 동시에 기준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돼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 BF 인증 제도를 도입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BF 인증 제도라는 것은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이나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과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식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 기준이 불분명하고 관리 시스템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교통안전공단 김기용 책임연구원에게 듣겠습니다. BF 인증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법에 근거해가지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BF 인증을 시행하고 있고 문제는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적인 규정으로 머무르고 있어서 실제 교통 부분의 여객 시설과 같은 이런 BF 인증을 시설 자체가 많지 않은 그런 한계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무적 대상을 확대 지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BF 인증할 수 있는 인증 기관 수도 지속적으로 확대 선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인증 이후에 인증받은 건물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정 자체가 통일돼야 된다.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또 사후 관리까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었는데요. 네. 당연히 이 BF 인증에 의거해서 잘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사후 관리가 엉망이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BF 인증이라는 것은요. 선택사항이라 인증을 받은 곳도 적지만요. 2017년 8월 BF 인증 시설을 받은 14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적정 평가를 받은 곳은 단 13곳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점검시설의 90% 이상이 보안 조치 대상이라는 건데요.
5년 기한인 BF 인증에 대해 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런 부족한 관리를 부추기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또한 현실과 맞지 않은 인증 기준 역시 실사용자인 장애인을 포함해 보행 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아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일용의 시사 돋보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 추석 명절 민심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추석 명절 지역 민심을 살펴보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뉴스이스통신 국일용 광주전남 취재본부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의 여파, 추석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후폭풍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의 마무리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면서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지만 여기에 맞선 야권의 반발이 잘 아시는 대로 거셉니다. 네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또 여야 간의 대치, 여기에 일반 국민들의 민심도 상당히 갈리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이제는 검찰개혁,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이끌 수 있게 됐다, 가능하게 됐다라는 기대감이 커진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느 것 하나 의혹이 해소된 게 없는데 국민의 기대, 민심을 저버린 것이다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명 찬성 쪽이 좀 많았던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추석을 전후해서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흐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아마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 쪽도 이런 흐름에 주목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현재의 정치권, 여야 정치권의 대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야권의 반발 즉각 장애로 나갔고 상당히 거셉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철회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때까지 반문, 반조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 또 국회 국정조사, 특검 추진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이미 장애 투쟁으로 나선 상황입니다.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과반 득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당이 110석, 또 바른미래당이 28석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따라서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야권 공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여당인 민주당은 공세 차단에 좀 주력하면서 또 이 패스트트랙 수사 이야기를 꺼내고 또 그 부분으로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해임 건의안이나 국정조사 또 특검 요구에 대해서 이건 정치 공세이고 분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네. 특히 자유한국당 쪽이 고발을 해서 현재 무리한 검찰 수사, 압수수색부터 시작된 이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이 또 정부 여당이 사법개혁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곧 민심의 이반을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검찰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야권의 역공을 당할 것이고 그만큼 민심 수습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 수사에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이 연루가 돼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강대강으로 가면 전국 혼란이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장 9월 정기 국회부터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또 23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30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일정인데요.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국회가 가장 바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모든 국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는 것까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쪽이 장외투쟁으로 나가는 상황 자체가 사실상 국회 일정은 파행인 것인데요. 네. 여기에 민주당이 사법개혁 쪽으로 집중하게 되면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정국은 상당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민생 법안 처리도 어렵게 되고 국민들의 혼란도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좀 실태가 꼬여있는 느낌인데요. 네. 이번에는 지역 정치권 소식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석 민심을 살펴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추석 민심을 살펴보자. 이 민족 대명절의 민심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 민심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로 뉴시스 광주 전남 본부 또 무등일보 사랑방 뉴스룸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응답률은 19.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선거법상 분명히 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이슈가 될 만한 제3지대 신당의 필요성, 또 현역 국회의원의 교체 여부, 이른바 물갈이라고 하는데, 또 정당 지지도, 대선 후보 선호도, 시장 도지사 직무 수행도,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따른 적절성, 여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가장 궁금한 게 내년 총선에서 이 현역 국회의원을 얼마나 지지할 것이냐,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이 궁금해할 텐데 네. 일단 현역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는 새 인물이 당선되는 게 좋다라는 응답이 53.5%로 많았습니다. 반면에 현역이 다시 한번 당선되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은 27.3%에 그쳤는데 이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죠. 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가 63.4%로 가장 높았고요. 이것은 이제 물갈이를 요구하는 수치입니다. 네. 또 19세에서 29세까지가 62.7%, 40대가 59.5%로 비교적 젊은 층에서 현역 물갈이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만큼은 53.7%가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다시 뽑아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화된 분야에서 예산이나 이런 특화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미미한 존재감, 또 호남 정치의 실종, 또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새 인물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새 인물에 대한 기대치뿐만이 아니고 또 이 지난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이 여러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한 또 나름대로 이 정치적인 지형 구도에 대해서 호남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내년 총선에서의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이 3지대 신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이 이미 민주평화당을 탈당을 했고 또 내년 총선에서 야권발 정계 개편, 그러니까 제3지대 신당이 힘을 받는 것 아니냐,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역민들의 절반 이상이 신당 창당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질문 내용은 광주 전남 지역의 이해를 대변할 새로운 정당의 등장, 이것의 필요성을 물었는데요. 정치권에서 흔히 얘기되는 호남 중심 제3지대 신당 창당이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34.2%에 그친 반면에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는 55.6%에 달했습니다. 10명 중에 6명꼴로 신당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우선돼야 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발전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 또 새 인물 영입, 또 대선 후보급의 리더, 중량감 있는 리더 이걸 꼽았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지금 신당을 추진하는 그런 세력들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역면들은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아직은 호남 내에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좀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의견들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67.2% 지지도를 받았습니다. 다른 정당에 비해서 압도적인 수치인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8%, 민주평화당이 2.5%, 그리고 정의당이 오히려 높은 6.7%를 보였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지지도가 정의당보다 오히려 낮다. 이렇게 나온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그걸 분석을 해보면 대안정당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따라서 기존의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7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수치도 민주당의 견고한 지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지지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본부장님, 최근 이슈가 되는 게 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 아니겠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가 궁금한데요. 네, 그런데 이게 이번 조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인 지난 5일과 6일 실시됐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 둘째 날인 6일에는 청문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여론조사가 반영을 약간 했다라고 청문회 결과를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지역민들은 55.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응답자는 27.6%였는데요. 딱 2배의 차이가 나는 그런 수치 결과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응답자가 50% 이상으로 더 많죠. 그런데 광주 전남은 임명에 찬성한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요구, 또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 기반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다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2.0%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67.1%인데 조국 적절도는 55.2%였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서도 조국 장관에 대한 실망감이 적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20대의 젊은 응답자의 평가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낮게 평가했다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렇다면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비롯해서 다른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하는 후보로는 단연 전남 영광 출신의 이낙연 국무총리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27.4%를 기록했는데요. 나머지 잠재 후보들은 모두 4% 미만이었습니다. 유시민 4.0%, 또 조국 장관이 또 올라왔어요. 네. 3.9%. 이것은 보기를 드린 게 아니라 일반 그냥 후보를 골라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자가 적어낸 건데 이재명 3.7%, 박원순 2.0% 순이었습니다.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 1월 신년조사에 비해서 8.8%포인트 상승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또 민선 7기 출범 14개월째를 맡고 있는데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의 직무수행 지지도 어느 정도나 되느냐 궁금한데 각각 66.6% 그리고 김용록 지사가 59.4%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김용록 전남지사가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용섭 시장이 오히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만큼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현안 묵은 현안들이 많이 해결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많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지역의 어떤 지형, 그다음에 그 지역 분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관심과 지금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이스 통신 9.16 광주 전남 취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대체로 흐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비를 뿌리겠는데요. 광주 지역엔 오후에 5에서 9mm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 지역에는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광주는 30도, 목포 28도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내일부터 차츰 비가 개면서 추석 당일에는 하늘이 쾌청하고 날씨가 매우 좋겠고요. 전국에서 보름달을 보기에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96%입니다. 재봉로 전대병원 오거리에서 남광주 사거리 방향 불법 주정차 많습니다. 필문대로 교육대학교에서 서방사거리 방향 교육대학교부터 밀려 지나고요. 무신대로 무역회관에서 운수나들목 교차로 방향 정체 심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한순간 흥분해서 보복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안 나도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차례만 시도해도 엄중 처벌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화순 더힐 314 자연친화형 설계 예술적인 감성을 담아낸 더힐 314 쾌적한 자연과 여유있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명 전원주택단지 청정화순 더힐 314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분양문의 061-373-0314 주 우청화.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농업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 국제농업박람회로 고고! 아따 싸게 가장께. 귀농 귀촌 전라북도에서 답을 찾다. 1:1 맞춤형 상담 정책 주택 농지 귀농귀촌 정보의 모든 것 9월 27일 28일 양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귀농귀촌 전라북도에 답이 있습니다. 2019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 황동현의 시선집중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광주 MBC 라디오 칼럼 그리고 아침 종합뉴스가 이어집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와 3부는 8시 10분부터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급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이란 주제로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박기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최상층의 계급인 브라만 출신 교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많은 생활수칙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절대로 브라만은 못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대학 입학 전형에 필요한 서류와 스펙이 화제입니다.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저도 입시 방법이 그렇게 다양한지를 몰랐습니다. 수시 입학의 학생부 전형에서 제가 입학 사정관을 할 때 학생부를 채점하면서 점수는 학생 개인의 점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부모나 혹은 선생님의 점수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선입견을 갖지 않은 채 체험학습이나 독서에서 학생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실적을 찾아내려고 애써 보기도 했지만 채점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체험의 양과 질에 좌우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대학 입시 전형 때문에 틈새 전략이 필요하고 컨설팅 받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학원이 주최하는 입학 설명회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는 입학 설명회를 자체적으로 열기도 합니다. 대학 입학을 위한 스펙 준비는 중학교 때부터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방영된 대학 입학 드라마인 스카이캐슬은 일부 상류층에서 공공연하게 진행되는 실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교육 전문가라고 말할 정도로 교육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정부 정책이 교육 정책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 입시 제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학 진학률은 80%에 이를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대학 교육은 교양교육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 정책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한 채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면서 주요 교과목 위주로 공부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에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여건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미국식 대학 입학 제도를 도입했고 부모의 실력에 따라 서로 다른 사다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에서 임금이나 지위에 반영되는 대학 서열화는 더욱 공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졸업한 대학의 순위가 자신의 인생의 순위가 되기도 합니다. 개천에 있는 붕어나 개구리는 그 운명을 벗어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계급이 점점 자식의 계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설 자리를 잃어보이는 계급 사회에 청년들은 분노합니다. 40년 전 늦은 밤 양학교사로 봉사할 때 제가 마주친 힘들지만 희망에 찬 얼굴들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육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제공해서 최소한 출발선은 같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박기영 교수는 순천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과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했고 현재 전남도정 평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서민 전용 대출 햇살론. 창업자금 최고 5천만 원, 운영자금 최고 2천만 원, 생계자금 최고 1,000만 원.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 자영업자, 근로자 또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서민 전문 대출 햇살론도 광주 문화신협에서. 광주 266-4150. 한순간 흥분해서 보복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안 나도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차례만 시도해도 엄중 처벌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소식을 전합니다. 고품격 커뮤니티 풀퍼니시드 시스템에 놀라고 살아보고 결정하는 4년 전세 선택형에 반하고. 어딘지 궁금하시죠? 충장 유탑 유블레스 홍보관 오픈 중. 문의 1899-1066 유탑건설.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올해 첫 삽을 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그 중심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계속된 찬반 논쟁 끝에 시민참여 공론화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꾸려지고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은 수기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을 공직자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이것은 향후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책임 정신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시대, 광주 전남이 열어갑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의 힘이다. 이 캠페인은 광주 서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지금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